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면 이게 지금 뭐 강주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임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골목 상권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가 무너지면 참 큰일 나는. 근데 북구에도 대표적인 그 상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 패션의 거리라고. 네네. 이제 강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이런 그 스포츠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메이커들은 네. 다 그쪽에 있었던. 네네네. 네, 찾아가면 한 번에 쇼핑을 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건데. 아웃도어 매장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한때는 네. 아웃도어 국가 아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즐겨 입는 아웃도어 국가, 아웃도어 국민이었죠. 대표적 산악지대인 스위스 국가에서도 네. 한국이 자기네 나라보다 더 높은 산을 보려고 있는 줄 알았다는 뭐 이렇게 했는데 교복 입고 주르륵 나오는 모든 학생들이 다 아웃도어 하나씩 걸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웃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 아웃도어를 한때는 이제 그 정도로 네. 다 아웃도어를 입었었는데 지금은 약간씩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웃도어 시장은 상당히 큰 규모로 있는데 문제는 이 패션의 거리. 네. 용봉동에 있는가요? 네. 거기가? 예. 패션의 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기도 살려야 될 건데 그 사람들에게 점점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우선은 로드샵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이제 추위와 더위에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매장들 같은 경우 집적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를 하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면서 가격 차이 등등의 어떤 이유로 로드샵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려움만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 손을 놔오면 안 되고 어찌됐든 아까도 말했지만 골목 상권 네. 이런 게 이미 패션의 거리라고 명칭이 돼 있을 정도로 각인이 돼 있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옷이라는 것은 결국 입어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데 네네. 문제점은 그거에 있어요. 네네. 옷이 안 맞으면 네네. 치수가 또 만들 때마다 이 메이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식을 패션의 거리 상인회를 포함해서 지역 공동체가 이 부분에 착안을 하고 계속 다양한 다채로운 형태의 이런 고객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성화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요즘은 이제 뭐 강주에도 지금 2호선 지하철 지금 네네. 계속 한참 만들고 있는데 강주에서는 사실은 지하철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좋습니다만 네. 사실은 편하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우선으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교통의 전반적인 걸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그냥 그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찾아갈 때 주차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주차를 못 하니까 짜증이 나서 못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패션의 거리 상인회에서도 저희 정치권 또는 지역 시나 구의 행정에 늘 요청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맘때인데요. 그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 패션의 거리 상점가 같은 경우에 주차장 확보를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고요. 네네네. 근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로변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출퇴근의 차량 숫자가 적은 시간대. 그래서 시간대별 또는 요일별 그 한시적 주차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심도 있게 해당 부서와 그다음 해당 기관
그 관청 이제 북구청이 아닌 그 관련 관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령 토요일, 일요일 이게 주말 또는 휴일에는 그 갓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버스 정류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한시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센서 등을 그 안에 장착을 하고 하면은 실제 유료 주차장으로 유료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상인회하고 연계해서 그 유료화를 또한 할인 혜택을 줘서 무료에 준하는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 또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거기가 지금 패션의 거리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대표적인 먹거리,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또 비엔날레도 있고 그렇죠. 거기가 하나의 걷는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 지역 단위로 보면 왜냐하면 비엔날레 보고 조금만 걸으면 패션의 거리 있고 조금만 걸으면 먹거리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다음에 먹거리 시장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걸 감안하면 좀 아쉬웠던 게 네네. 거기에 한 그 저 북구가 좀 이미 그 주차가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거대한 네. 그 공영 주차장을 빌딩형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을 단속시키고 네. 그쪽으로 모일 수 있게끔 네.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방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주차장 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빌딩을 만들어 놔도 옆에 세우는 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다 옆에다 세워버리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그 뒤에 이제 중해공원, 네. 그 다음에 비엔날레, 호수 네. 옆에 있고 다 네. 걸으면서 네. 다 사람들이 즐기고 쇼핑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가 없어야 돼. 네.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아, 역시 예. 그 촌철살인 예. 맥을 탁 짚어주셨는데요. 실은 이런 하드웨어 주차 문제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주차 문제 해결되면은 로드샵이 살까요? 이게 또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제가 용봉동에서 마을활동가 예, 출신의 예. 마을활동가 출신의 구의원 정달성입니다. 네, 마을활동을 하면서 네. 느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네. 주민총회라는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제들이 쭉 모아지는데 그중에 대표 의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걷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봉동의 특장점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중심 거리에 패션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엔날 문화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있죠. 대표적인 또 국제 네. 문화 축제 아니겠습니까? 아, 비엔날레 한 번씩 하면 난리 나죠. 그리고 그 비엔날레 문화길 벚꽃길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벚꽃길 그리고 이제 패션길이 이어져 있고요. 그렇죠. 패션길을 지나면 네. 이제 용봉동에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용봉 안전길이 용주초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등하굣길을 그 녹색길 네, 안전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용봉 안전길로 현재 명명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쭉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지역의 대표 명문대학인 전남대학교가 있습니다. 있죠. 전남대학교 안에는 지난 5.18 40주년을 즈음으로 해서 5.18 민주길이 현재 전남대학교 교정 안에는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길을 지나면은 전남대 민주길이 또 이어집니다. 네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전남대학교 민주길, 용봉 안전길, 패션길, 벚꽃길, 비엔날레 문화 네. 벨트 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패션길 옆쪽에 대표적인 먹거리 상점가인 용봉지구 네. 골목형 상점들이 쭉 질비하게 펼쳐져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용봉동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분들은 용이봉이 올레길이다. 제주에 올레길이 있고 예, 예, 지리산에 예. 둘레길이 있고 맞죠. 이런 것처럼 우리 용봉동에는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현재 진행형 삶과 안전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또 이슈진 안전 이런 것들이 집약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렇죠.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면은 사실은 그 패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육교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거의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컸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육교 길이 드디어 작년에 육교가 뭐 없어지고 육교가 없어지고 육교가 철거되고 네. 거기에 횡단보도길로 횡단보도. 해서 예, 예. 교통 약자분들 누구나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만들어 놓으니 이제 사통팔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남북이 열린 그런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특장점을 살려서 이 패션 뭐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실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패션의 거리 상인회에서는요. 뭐 얼마 전에도 그 패션쇼 주민 참여 패션쇼입니다. 네. 주민 참여 패션쇼. 그것도 이제 활성화 가정 그렇죠. 방안인 거죠. 가족 단위의 어떤 걷기 행사, 걷기 대회, 도란도란 걷기 행사라고 하는 이 나들이 등이 바로 이 길들이 완전히 조성되기 전에도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민을 했었다라는 좀 말씀까지 좀 드립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북구의 그 어떤 자원인데 이것을 좀 그렇게 좀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좀 네.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근데 상당히 하다 보면 좋죠. 네. 거기가 걷기도 좋고 가다가 뭐 커피 한 잔 네. 아니면 뭐 솔직히 차가 없으면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생맥주 한 잔 하고 또 걷고 네. 이런 게 가능한 곳이거든요. 그러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야 뭐 이제 장기 플랜으로 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패션의 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역 상권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의 거리 상인회, 용봉지구 상인회 등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 그 관청, 북구청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